중학생 딸의 자해 흔적, 가해자 부모는 애들 장난.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듣는 내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중학교 첫 입학, 설레는 봄날에 시작된 우정이 어떻게 한 아이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끝까지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했는데요. 법원은 과연 그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부모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2021년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중학교, 14살 김민지는 새 학기 첫날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낯선 중학교 생활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설렘이 더 컸던 그 봄날이었죠. 입학 일주일 만에 민지는 같은 반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습니다. 15살 박모, 14살 이모, 14살 최모. 셋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사이였는데 민지를 자신들의 무리에 반갑게 맞아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5월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세 명은 단체 대화방에서 민지만 슬그머니 내보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뚱뚱하다, 냄새난다며 코를 손으로 틀어막았고요. 급식실에서 민지가 쟁반을 들고 다가가면 자리 없어 라고 차갑게 말하며 다른 테이블로 이동해버렸습니다. 민지는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오해겠지, 곧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2021년 9월 열나흘 방과 후 교실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지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가방에서 교과서와 필통이 모두 꺼내져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박모와 이모가 킥킥거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민지가 너희가 그랬어? 라고 묻자 최모가 다가와 어깨를 밀쳤습니다. 증거 있어? 네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과 함께요. 그날부터 민지는 학교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45살 어머니 정수연 씨는 딸이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10월 초 수연 씨는 민지의 팔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디 다쳤어? 라고 묻는 순간 민지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자해였던 겁니다. 정 씨는 즉시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2021년 10월 18일 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조사 결과 세 가해 학생 모두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신체폭력이 인정되어 전학 및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부모들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죠. 박모의 아버지는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다며 학교에 항의했고 이모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예민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2021년 11월 민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 그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일상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정신질환입니다. 담당 의사는 최소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치료비는 한 달에 80만 원이었습니다. 민지는 전학을 가고도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2022년 3월 정 씨는 세 가해 학생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총 5천만 원, 치료비 1,200만 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800만 원이었음이다. 소장에는 민지가 직접 쓴 진술서가 첨부돼 있었는데요.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학교 복도를 걷다가 누가 저를 밀 것 같아 항상 벽에 붙어 다닙니다. 14살 아이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부모에게도 법적인 배상 책임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 755조 제1항 쉽게 말해서
미성년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부모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모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학교에서 받은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오늘 이 판례는 학교 폭력이 학교 안의 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 부모도 자녀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주는 사건이거든요. 원고, 즉 피해자 민지 측 입장을 먼저 들어보시죠.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 지속된 폭력이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에요. 따돌림, 언어폭력, 신체폭력이 복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14살 아이는 자해를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학교 측이 2021년 6월과 8월 두 차례나 가해 학생 부모들에게 문제를 알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모의 부모는 학교 상담 요청을 2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이건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반면 피고, 즉 가해 학생 부모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공정하겠죠. 이들은 중학생 또래 사이의 갈등을 의도적인 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이미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니 충분히 처벌을 받은 것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유사 사례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주장도 했고요. 부모가 자녀의 모든 행동을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다. 평소 가정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항변도 했습니다. 그나마 최모의 부모만이 5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정 씨는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부모도 자녀의 학교 폭력에 민사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학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충분할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측 손을 들어주실 건지 피고 측이 옳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실제 판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3년 5월 열하룻날 인천지방법원 민사12단독 법정.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7개월간 이어진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 물리적 폭행은 단순한 또래 갈등을 넘어선다는 거죠. 담임교사는 민지가 1학기 내내 혼자 밥을 먹고 쉬는 시간마다 보건실로 도망가던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고 같은 반 학생 2명도 가해 사실을 직접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기록까지 확인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부모들의 감독 의무 위반을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학교가 2021년 6월과 8월에 2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부모들이 우리 애는 그럴 리 없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치료비 1,200만 원은 영수증과 진료 기록으로 전액 인정됐고 위자료는 2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최종 판결은 가해 학생 및 그 부모들이 연대하여 즉 함께 힘을 모아 총 3,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전액은 아니지만 부모의 법적 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학교 폭력은 학교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로부터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한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 애는 아니야 라고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셋째, 피해자라면 병원 진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목격자 진술, 메시지 기록 등 증거를 꼼꼼하게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치료비가 전액 인정된 것도
바로 이 증거들 덕분이었거든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3,200만 원이 적절했을까요? 아니면 5천만 원 전액을 인정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이야기들이 매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